우리가 변한 걸까요? 아니면 깨닫기 시작한 걸까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들이 어느 순간부터 조금 불편하게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밤늦게까지 웃고 떠들던 친구들인데 지금은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상하게 더 피곤해집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진 않았나요? 내가 너무 까다로워진 걸까? 그런데 흥미롭게도 심리학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차가워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똑똑해지고 더 성숙해졌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함께 출발했지만 같은 곳에 있지 않게 되는 순간. 잠깐 한 장면을 떠올려 봅시다. 오랜만에 고등학교 친구들이나 대학 동기들을 만난 자리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반가운 마음이 큽니다. 서로 안부도 묻고 웃으며 인사를 나눕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대화는 자연스럽게 예전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야, 그때 기억나? 맞아. 그때 진짜 웃겼지. 처음에는 그 추억이 즐겁습니다. 하지만 그런 만남이 반복되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갑니다. 우리는 왜 항상 과거 이야기만 하고 있을까? 사실 학창시절의 우정이 특별했던 이유는 모두가 같은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교실, 같은 시험, 같은 고민을 공유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완전히 같은 리듬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졸업 이후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회사에 들어가고 또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하거나 다른 나라로 떠나기도 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각자의 가치관과 관심사는 점점 달라집니다. 그런데도 만나면 항상 예전 이야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마지막으로 모두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성장의 비동기화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서로 다른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멈춘 대화가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친구를 만나고 나면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몸이 이상하게 무겁습니다. 크게 움직인 것도 아닌데 마치 하루 종일 일한 것처럼 지쳐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것을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체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이유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의 뇌가 쉬지 않고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분위기를 읽습니다. 누가 어떤 기분인지,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언제 웃어야 하는지 끊임없이 신호를 해석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 노동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이 감정 노동의 비용이 훨씬 큽니다. 한 사람의 감정만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감정을 동시에 읽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한 친구는 기분이 좋지 않아 보이고 다른 친구는 계속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조용히 있지만 뭔가 신경 쓰이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신호를 동시에 읽고 있다면 우리의 뇌는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단체 모임에서 에너지를 얻지만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읽게 됩니다. 예전에는 몰랐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의 말 뒤에 숨겨진 불안, 외로움 혹은 경쟁심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래서 모임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피곤하지?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의 뇌가 너무 많은 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쉽게 끊지 못하는 진짜 이유.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연락하고 지내는 오래된 친구 중에서 만약 오늘 처음 만났다면 과연 친구가 되고 싶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보면 꽤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많은 관계가 사실은 시간 때문에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10년이나 알고 지냈는데 어떻게 끊어? 학교 때부터 친했잖아.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에는 매몰 비용의 오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미 투자한 시간이 아까워서 손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같은 선택을 하는 심리입니다. 예를 들어 재미없는 영화를 끝까지 보는 것, 맛없는 음식을 돈이 아까워서 다 먹는 것 같은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심리가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 것이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나간 시간을 기준으로 현재의 관계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과거의 시간은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이 관계가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의미가 있는가?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이 질문을 조금 더 빨리 던집니다. 그래서 오래된 관계라도 현재의 자신에게 맞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현실을 정확하게 보는 능력입니다. 연구가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실. 2016년 한 연구가 흥미로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약 15,000명을 조사한 연구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구를 자주 만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능이 높은 그룹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친구를 자주 만날수록 오히려 만족도가 낮아졌습니다. 연구자들은 이를 사바나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우리의 뇌는 수만 년 전 아프리카 사바나에서 살던 시절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시대에는 혼자 떨어지면 생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이 본능에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이 본능을 조금 더 쉽게 넘어설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반드시 위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 많은 모임보다 혼자 있는 시간에서 더 큰 만족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례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에너지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인간관계에도 물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영국의 인류학자 로빈 던반은 인간이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의 수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던바의 숫자입니다. 인간이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의 최대 숫자는 약 150명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관계의 깊이는 다릅니다. 가장 가까운 핵심 관계는 단 몇 명뿐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학교 친구, 회사 동료, SNS 친구까지 모든 관계를 동일하게 유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넓고 얕은 관계보다 좁고 깊은 관계가 훨씬 의미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자연스럽게 관계를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스탠포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로라 카스텐스는 사회 정서적 선택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이 이론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사람이 시간이 많다고 느낄 때와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고 느낄 때 인간관계를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20대 초반을 떠올려 보면 우리는 거의 모든 사람을 만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경험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조금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순간부터 뇌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새로운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보다 정말 소중한 사람과 보내는 시간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관계를 정리하게 됩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정리할 때 죄책감을 느낍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 상처 주는 건 아닐까?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조금 다르게 말합니다. 건강한 인간관계의 핵심은 경계 설정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명확한 경계를 가진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깊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분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조금씩 에너지를 나누는 대신 정말 중요한 사람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누군가를 버리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행동입니다. 마무리. 우리가 친구를 정리하는 이유. 나이가 들수록 친구를 정리하게 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더 냉정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더 많이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고 우리의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모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성숙한 것이 아니라 어떤 관계가 진짜 중요한지 아는 것이 더 성숙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최근에 친구 관계가 조금 달라졌다고 느끼셨나요?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변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더 성장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바로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로 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나이가 들면서 친구 관계가 어떻게 달라졌나요? 댓글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도 함께 나눠주세요.